네, 안녕하십니까. 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다뤄볼 주제는요. 취업 기업 선택과 경력 개발이라는 주제를 좀 갖고 왔습니다. 제가 부제로 퇴사라는 단어를 제가 좀 써봤는데요. 여러분들 왜 최근에 이런 퇴사라는 컨텐츠가 상당히 유행하고 심지어 퇴준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퇴사를 할까요? 사실은 여러분들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걸 노력했지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 기업을 선택하는 것을 바르게 한다면 퇴사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열심히 준비해서 성공 취업을 이루었을 때 기업을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나의 경력 개발을 하는 방법, 오늘 같이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기업 선택과 경력개발, 퇴사하지 않는 취업 선택,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딱 들어보셨을 때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약간 감이 조금 안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리라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최근에 많은 키워드들이 있는데 퇴준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퇴사를 준비하는 사람. 아니 취준생 끝나자마자 퇴준생이 됐다. 이런 얘기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방송을 보면서 저렇게 취업을 준비하면 되겠구나. 면접 때 저런 이야기를 하면 점수가 좀 더 좋겠구나. 자기소개서는 저렇게 직무에 맞게 써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확인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취업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그 순간이 옵니다. 그날이 와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문자가 하나 옵니다. 합격을 축하한다고.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실 거는요. 합격을 하는 문자는 오전에 보내고요. 불합격 문자는 저녁에 업무 시간 끝나고 보냅니다. 왜냐하면 보냈을 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딱 문자를 받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러면 무슨 고민이 생길까요? 기쁨도 잠시 여기 그러면 내가 이제 내가 여기 취업을 다 끝냈으니까 여기 이제 입사해서 내 삶을 시작할까? 아니야. 다른 데서 좀 더 연락이 오지 않을까? 바로 고민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이 성공 취업을 통해서 기업을 잘 선택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20대, 30대 때 방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업적 목표로 하는 전문성을 갖는 직업인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을 안 하세요. 진로 고민을 하지 않고 취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기업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가 누가 또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 또 물어보면요. 옆에서 배부른 소리 한다는 등 오히려 비아냥거리기 쉽거든요. 여러분들이 경력을 시작하고 경력을 개발하는 가장 첫걸음이 바로 여러분들이 취업 됐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어느 기업을 가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업을 선택하고 경력 개발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취업에 성공한 그 시점부터 그 준비 부분부터 어떤 걸 필요로 하고 경력 개발을 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요. 정말 어마무지하게 많은 컨텐츠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면요. 취업을 어떻게 하는지 도와주는 이런 그 컨텐츠보다 오히려 퇴사가 컨텐츠가 더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퇴사 심지어는 잘하는 방법, 학교, 동영상, 퇴사 후에 뭘 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퇴사하고 나서 머리 식히려고 여행 갔다 오는데 어디 갔다 와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안내한 이런 컨텐츠까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퇴사를 응원해주는 사회 분위기 과연 좋을까요?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의 길이 아니야 하면서 탁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분위기에서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퇴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퇴사를 생각하는 거는 내가 조직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조직에 들어가기 전에 이 회사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한 번만 더 고민해 보시면 퇴사를 애초에 막을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에 구직 활동을 하던 그 시기부터 자기 분석, 직무 분석, 경력 개발 계획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요. 절대로 조기 퇴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면접편에서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업들이 사람을 선발할 때 가장 먼저 중요시하게 보는 게 퇴사를 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즉 고용 유지율, 리텐션이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는가. 이걸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 잠재 능력이 있는가. 세 번째 우리 조직하고 맞는가. 이런 걸 놓고 뽑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뽑고자 하는 이런 기준에 맞춰봤을 때 여러분들도 당연히 나에 대한 분석이 먼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온 거,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또 사회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것,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분석이 끝나면 내가 이런 걸 잘하는 걸 알았고
이쪽의 직무를 하게 되면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열심히 할 수 있다. 또는 급여가 좀 더 적더라도 내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분명히 내 꿈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작업 환경이든 나는 한번 참고 가보겠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직무 분석입니다. 그리고 직무 분석을 하다 보면요. 생각지도 않게 이 분야를 내가 직무를 선택하려고 보니까 연관돼 있는 이런 분야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취업의 범위를 좀 확대해 볼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왔으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경력개발 계획입니다. 우리가 커리어 디벨롭먼트 플랜이라고 얘기하죠. 기업에서도 여러분들이 입사를 했을 때 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재로서 육성을 하겠다. 여러 가지 트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글로벌 트랙, 무슨 트랙, 패스트 트랙 해갖고 빨리 승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트랙들을 나눠놓듯이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인생의 경력, 경로 계획을 미리 짜두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경력개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퇴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한번 좀 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지를 제가 영화를 보면서 하나 좀 제가 참고한 게 있거든요. 영화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일본 영화인데요. 여기에 좀 약간 스포가 좀 깔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조금 보면은요. 여기서 이 주인공이요. 앞에 영화에 계속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직장 생활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상당히 뭐 민폐 안 끼치면서 살면서 자기가 이게 하는 일이 맞는지 심지어 좀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이 친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조금 영화의 뒷부분에 가면요.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걸 도와준 상대 그 배우한테 여기서 잠시 기다려줄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사에 가서 오늘부로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했더니 어른들이 당연한 반응 뭐죠? 야, 요즘 젊은 애들 그런 얘기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너 이렇게 하면은 다음 직장 못 구해 라고 강하게 얘기하자 그거 구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사실 내가 그때 이 회사에 입사를 너무 쉽게 결정을 했고 취직이 안 돼서 빨리 좀 그냥 취업하고 싶어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언지도 모른 채 그냥 이 회사에 입사를 했더니 지금 이런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대사 지금 보시면요.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본인이 상당히 오랜 시간 고민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취업을 하는 것도 급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기업에 들어가는 게 좋겠느냐.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 대기업 가면 좋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거기 쪽에서도 신입사원 퇴사율이 낮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대기업 신입사원 퇴사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내가 기업을 지원할 때 이 회사가 맞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면 그럴 확률이 상당히 적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취업이 안 돼서 어려워서 여러 군데 막 지원을 한다? 여러분들 요 최근에 정말 이름만 보고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지원 기업을 가리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를 먼저 좀 보시고요. 내가 한번 기업에 대해서 검색을 해본 다음에 이 회사는 내가 붙어도 글쎄 내가 여기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게 맞을까? 또는 어떤 회사 이름값은 상당히 좋은데 내가 실제로 하고자 하는 직무하고는 맞지 않는데 일단 여기서 일을 하면 다른 직무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전부 뭐예요? 추측이에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추측을 통해서 그냥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경력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2004년인가요? 그때 제가 기억이 좀 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취업 포털 사이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취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잡보드, 그러니까 구인 공고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저도 막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이력서를 오픈을 해놨으니까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뭐야? 그러고 받았더니 잡 포털 사이트에서 저의 이력서를 봤는데 너무 우리 회사랑 잘 맞는다고 한번 면접을 오래요. 그때 당시에 저도 조금 취업이 좀 어렵고 면접한 기업에서 몇 군데 떨어지고 그래갖고 상당히 의기소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거 그래도 뭐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선배들한테 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 좀 제 먼 선배인데 이 똑같은 회사에 가가지고 조금 뭐 실제로 취업하는 건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여기서 일을 하려면 뭘 사야 되고 어쩌고 하면서 실제 회사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전화를 하니까 아까 전화를 분명히 받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회사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거기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저도 물론 조심해서 여기를 안 가게 됐지만 제 선배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 케이스인데 뭐 일단 제의가 들어오니까 일단 가봤고 에이 하고 또 일도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이분도 이 선배도 얼마 안 있다 관뒀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벌써 내 인생의 취업 구직 활동하는 기간에 꽤 한 반년 이상 시간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급하더라도 아무데나 취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직 활동하면서 아무 기업이나 지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회사는요, 아무 직무나 보고 지원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원하지 않은 회사에서의 일단은 어떤 제의는 다 거절해라. 정상적인 회사라면요, 여러분들 아무나 뽑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아무 직무나 지원한 사람 절대 가려냅니다. 직무가 맞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지원하지 않은 사람한테 일자리를 제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최근 우리 신입 이런 조금 요즘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사회에 입직하는 신입사원들의 나이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예전에는 25, 6 이렇게 좀 어린 나이 때 남자 기준으로 취업을 하는 이 시기에는 사실 뭐 조금 뭐 1년, 2년 좀 늦어져도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 최근에는 스펙도 많이 쌓고 준비하는 것도 많고 뭐 어학연수라든가 교환학생 이렇게 대학을 딱 4년 안에 졸업하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다니면서 본인이 취업할 수 있는 여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최근에 어떤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조금 늦게 경력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 나이가 많은데 퇴사를 하고 다시 취업을 하게 된다?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보통 올해 신입사원 평균 연령 남자 29.2세, 여자 27.9세 상당히 높죠. 근데 다른 데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요. 신입사원 채용 시 연령 상한선이 있습니까? 있다. 73.5%입니다. 여기 보면 31.9세. 자, 남성 29.2세가 평균인데 상한선이 31.9세예요. 만약에 취업을 해서 한 1년 있다가 뭐 간두고 한 반년 정도 유럽 여행 갔다 오면 저 나이에 걸리죠.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취업에 딱 제의가 여러분들 합격을 했을 때 기업 선택을 잘못하였을 경우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제가 스펙이란 말을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나이가 스펙이냐고 한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걸 조금 동의를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퇴사를 하게 되는 이런 실수를 범하면 여러분들 뒤에 약간 그 메이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구직 활동을 하는 단계에서 꾸준히 꼼꼼히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과 비교를 해보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요 취업 절벽이라고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를 좀 제가 이런 취업 컨설팅을 할 때 옆에서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면접을 몇 군데 가게 됐어요. 그래서 면접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분들 한 3개, 4개 정도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요. 사실 지원서를 쓰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3개, 4개 중에 면접에 집중했을 때 합격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취업 준비가 필요 없잖아요. 구직 활동 끝나잖아요. 이제 취업이 된 거니까. 자, 이렇게 되면 보통 입사 지원서를 안 씁니다. 그런데 채용이 진행이 바로바로 돼가지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3-4군데 붙어서 면접만 준비하게 되면 한 달 이상의 시간을 면접에 보통 투자를 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때 최종 면접을 몇 군데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걸 안 했는데 이런 면접을 다 보고 나서 이제 어딘가 한 군데는 합격하겠지라고 기다렸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기업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죠? 아까 한 달 전쯤에 지원한 기업들도 없고 인적성 같은 거 당연히 지원한 기업이 없으니까 보러 가지도 않고 면접은 이미 다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상당히 우울하죠. 자, 이 상황이 오면 저는 이거를 취업 절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 오면은요, 사실 되게 힘들어요. 이때 우리가 이제 회복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레질런스가 있어서 내가 좋아, 다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이런 사람 제가 볼 때 100명 중에 하나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리셋이 와요. 리셋이 돼요. 다시 처음인데? 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 앞에 한번 조금 내가 경험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본인이 취업에 대한 자기 어떤 기준을 갑자기 확 낮춥니다. 그러면서 여러 군데 그냥 지원을 빨리 해요. 잘 모르는 회사지만 많이 지원하게 되고 빨리 면접 보게 되고 그냥 서둘러 취업을 해버리는 이런 사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자, 이런 분들 취업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이제 나는 좀 타협해서 잘 취업했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분이 한 7월쯤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7월, 8월 잘 다녀요. 9월 달 갑자기 퇴근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보는데 본능적으로 취업 포털 사이트를 열게 되죠. 거기에 대기업 채용 공고가 막 떠요. 그러면 한 2-3달 다니다 퇴사하고 다시
구직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프로세스에 여러분들 빠지면은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럴 때 퇴사하는 친구들 보통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본인이 자기 합리화를 하는 여러 질문들을 하는데 물어보니까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회사 생활이 아니다. 몇 년 뒤에 뭐 승진해도 이 일만 계속 하고 있을 것 같다. 선배들 보니까 나 미래 안 보인다. 그리고 취업 경험이 좀 있으니까 한번 화이팅 하고 다시 해볼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뭐 지금은 돈 주니까 여기서 내가 한 두세 달 일했는데 여기서 나중에 다시 뭐 언제든 또 들어올 수 있는 회사 같다. 자, 이런 식의 판단을 하면은요, 보통 이런 것들로 합리화해서 퇴사를 딱 빨리 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직무 고민 없이 취업을 일단 해서 일에 집중 못하고 퇴사에 대한 고민으로 시간을 소비하다가 공채 기간에 왔을 때 어떤 부정적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를 딱 캐치해서 아까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그런 합리화된 이유를 찾아서 다시 구직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다니던 회사가 기준점이 돼요. 그 밑으로는 절대로 지원하거나 타협점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구직활동 기간이 길어지고 나이가 들게 되고 본인이 계속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타협점을 찾게 되죠. 어떤 타협점을 찾을까요? 네, 공무원 준비할까? 공기업이 이 블라인드 채용이라 나이 안 보던데? 또는 조금 뭐 대학원 가볼까? 아니면 여러분들 뭐 전문 자격증 있죠? 뭐 회계사 같은 이런 걸 내가 차라리 취득해서 취업을 다시 노려볼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1안과 4안을 놓고 무한 고민하면서 시간은 계속적으로 흐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 상당히 골치 아프게 됩니다. 왜냐면 어디에다가 얘기할 데도 없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퇴사 콘텐츠로 개발이 되는 거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런 회사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나의 미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구직 활동할 때, 여러분들 입사 지원할 때 여러 가지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4가지를 여러분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분석보다는 직무 분석을 하십시오. 기업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직무를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직무 선택 시 좀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직무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기업을 볼 수 있는 눈이 넓어지겠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승진을 하면 할수록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의 이런 인재 육성 체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바뀌어도요, 내 직무가 유지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롱런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롱런이라는 얘기는 40대, 50대 가도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 하나씩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제가 기업 분석보다는 직무 분석을 해라. 전에 방송 때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위에랑 아래랑 좀 다릅니다. 편의점을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요. 라고 마음 먹어요. 그럼 지원할 수 있는 기업 몇 개 안 돼요. 대표적인 회사 BJF 리테일, GS 리테일, 세븐코리아 없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하는 직무를 잘 보세요. 점포 관리라던가 점포 개발, 프랜차이즈 영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자, 직무에 초점 맞췄죠?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위에서 언급한 저 3개 회사 말고 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무슨 슈퍼마켓이라던가 유통을 할 수 있는 리테일 업계로 갑자기 탁 커지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드럭스토어가 많아졌죠? 이 드럭스토어는요, 편의점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 있고요. 또 요즘 여러분들 로드샵 화장품 많죠? 이쪽에 여러분들 매장 관리 이슈가 있는 곳들은요, 다 비슷한 업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2C 매장을 운영하는 모든 업계에 지원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럼 아까는 회사만 생각했을 때는 3개인데 직무를 고민해 보니까 지금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제가 볼 때 한 7, 80개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 분석을 꼭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약에 한번 해외 영업을 직무를 내가 관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여기 한 10가지 정도 해외 영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들이 쭉 써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보면 뭐 조사, 상품 분석, 전략 수립, 그리고 어떤 협상, 그다음에 계약 체결, 그다음에 뭐 돈의 어떤 재무 관계, 클레임 처리.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쭉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이 직무를 10가지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체크해 보면 잠깐 해외 영업인데 무역 사무도 할 수 있네. 가만 보니까 생산 관리 업무랑 밀접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구매 업무도 한번 지원해 볼 수가 있겠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보니까 이게 국제 물류랑 연결이 되는구나. 그죠? 그다음에 잘 보면 수출입 영업하고도 연결이 되네 하면서 어때요?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수나 직무가 상당히 많이 확장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직무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직무를 가지고 선택하게 되면 아무래도 퇴사할 확률이 좀 적겠죠. 그리고 내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자, 한번 여러분들 프로모션에 의한 어떤 직무 전환 가능성을 체크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마케팅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 마케터는 영업 기획직으로서 신입사원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영업 관리, 영업 지원, 영업 쪽에서 어느 정도 필드 경험을 쌓은 다음에 영업 기획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케터가 되는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대기업에 영업 마케팅 직무로 입사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사원이에요. 영업 지원 직무를 주죠. 그래서 페이퍼워크도 하고 재무 관련된 이런 뭐 업무를 하게 되겠죠. 당연히 돈을 좀 받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주임으로 승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영업 관리 한번 필드에 네가 나가봐라. 그러면서 이제 직무를 맡게 돼서 막 이런 거래처도 만나고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대리로 승진을 했더니 영업 관리 및 지역 관리까지 업무를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리하는 점포에다가 그 지역에 대한 다른 영업 관리 사원들이 하는 것까지 업무를 좀 추가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과장으로 승진하니까 야, 너 이제 영업 기획해서 한번 프로모션 기획해봐라. 하면서 진짜 마케터가 되겠죠. 그래서 마케터로서 승진을 이런 자기 업무 경험을 쌓으면서 차장으로 승진하니까 야, 그러면 모든 프로모션에 대해서 너가 총괄 기획해봐. 완전히 제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아, 여러분 차장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릴까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최소 10년 이상입니다. 자, 이 정도를 놓고 보면 아, 내가 마케터로 가려면 10년 동안의 경력 개발, 이 계획을 가지고 쭉 내가 투자를 하면서 많이 일도 성과도 내고 공부도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여러분들 지금 사원에 퇴사하겠다는 마음이 들지는 않겠죠. 자,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가 바뀌어도요, 직무는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류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화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아마존 예를 들어볼게요. 전 키바라는 그 제품이 있는데 2012년에 8천억 투자해서 무인화를 했거든요. 얘가 다 물류 창고에서 해요. 사람 없습니다. 자, 그 AI가 도입되더니 갑자기 무인화 매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을 이용하는 옮겨주는 무인 드론이 생기더니 이제는 이런 무인 드론이 제품을 날르면 이 드라이버리스 트럭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율주행 트럭이 물건을 갖다 주는 이런 쪽의 업무가 회사에서 완전히 정착이 됐어요. 네, 회사가 이러면 직무가 없어지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됐을 때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직무를 없애버리면 나의 직무가 없어지니까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요. 단순하게 이런 그 물류보다는 물류가 어떻게 IT와 접목돼서 계속 효율화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면서 직무를 개발해 간다 그러면 본인 직무 유지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15년 동안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직업들 중에서 한 70% 가까이는 다 영향을 받아요. 이런 그 ICT 기술에. 이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두 권의 책을 제 사무실에서 찍은 걸 여기 갖다 놨는데요. 구본영 선생님께서 그대 스스로 고용하라.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책에 쭉 보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전문적으로 직무를 잘할 수 있으면 회사가 그 직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회사는 바뀌어도 나는 계속 그 일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고 결국은 그런 형태는 회사에서 나를 고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고용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 고민을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무를 고민하다 보면 나의 경력 개발 계획, 경력 경로 이런 걸 생각하게 되고 기업의 인사 육성 체계랑 좀 알게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 제가 현대글로비스 인재 육성 체계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사원부터 임원까지 공통 역량, 리더십 역량, 직무 역량, 그리고 글로벌 역량에서 어떠한 것들을 교육을 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회사의 리더십 파이프라인을 보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랑 맞는지 내가 부족한 건 무엇인지 보게 되면 아, 내가 지금은 신입사원 때 조금 힘들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구직 활동할 때 기업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그 시점에 보세요. 안 본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꼭 보시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회사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기업을 판단하는 거를 좀 짧게 얘기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좀 지원하려고 하는 그 직무에 채용 공고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1년 이내에 2번, 3번 이상 채용 공고가 동일 직무로 올라왔다면 그 직무에 계속 퇴사를 했다라는 그런 사인이겠죠. 이러한 곳은 아무리 회사 이름이 좋고 직무가 같더라도 여러분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연봉만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출퇴근 거리도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수원에 내가 사는데 내 집 앞에 있는 회사에서 연봉 3,000 그리고 서울 광화문에 있는 회사가 연봉 3,800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주저없이 3,800 광화문을 선택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출퇴근하는데 만약에 한 160분씩 씁니다. 일주일이면 800분, 한 달이면 3,200분, 133시간. 여러분들 주당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했을 때 3주를 일을 더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직 문화, 수평적인 곳이 있고 수직적인 곳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이 맞는지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여러분들 많이 나오죠. 오너 리스크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이런 오너들의 어떤 이 성향과 특성에 의해서 회사가 많이 좌지우지하거든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다른 조건 다 빼놓고 2, 3년 지나도 내가 다닐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일단 여러분들 내가 지원 기업을 선택할 때 자소서 쓸 때도 분명히 있지만 면접을 보러 가는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면접을 부르는 이유는 우리도 너를 보고 판단하겠다. 반대로 나도 회사에 가서 너네들을 판단하겠다. 양쪽이 같은 입장이거든요. 가서 한번 여러분들 그 회사를요, 면접 보면서 느낌을 한번 좀 보세요. 거기 회사에서 지금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분위기, 나를 응대해주는 사람의 태도, 면접관의 태도, 그리고 직원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일하는 모습, 회사 전체적인 인테리어, 그리고 면접관들이, 진행 요원들이 질문을 하거나 어떤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아, 여기 내가 합격 통보 와도 나 안 할래. 아니면 여기 진짜 괜찮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기업은 예외죠. 합격하면 무조건 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또 채용 진행이 느리게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인사팀이 없이 그냥 채용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그냥 1대1 인터뷰 보고 채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걸 보고 되게 비전문적이라서 나 여기 안 와. 이렇게 또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셔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봐라.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합격 통보를 받으면요. 회사와 나의 관계가 갑을 관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180도 바뀌죠. 여러분들 내가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는 순간 선택권은 이제 나한테 공이 넘어와요. 내가 그 회사 간다고 얘기하면 이제 취업이 된 건데 그 회사 내가 판단해 봤을 때 아니야, 여긴 아니야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합격 통보를 받으면 반드시 가야 된다고 잘못 생각하거나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합격 통보를 받는 순간 갑을 관계가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취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금 여러 컨텐츠들을 보셨지만 가장 나한테 맞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진정한 성공 취업의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런 취업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 생각하시면서 좋은 기업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멋진 경력을 시작하시기를 여러분들 제가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경력을 시작해야 되는가 아마 쭉 한번 보시면서 많은 고민을 여러분들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구직 활동하는데 가장 여러분들 신경 많이 쓰시고요. 여러분들 합격을 하게 됐을 때 정말 큰 고민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내 곧바로 나의 경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직무 전문성을 어떻게 내가 쌓을 것인가, 근속기간 어떻게 둘 것인가, 또 회사에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보시면서 이러한 나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회사가 어디인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뭐 퇴사라던가 경력 고민에 대한 이슈 없이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던 곳에서 여러분들의 경력을 시작할 수 있고 그 경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력 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